뭐뭐 아파트가 2억 3천만 원 언제 거래된 게 딱 거기에 등기부 등본에 찍혀 나옵니다. 그러면 예전처럼 야 우리 둘이 해가지고 좀 가격 낮출까?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걸로 갈 거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하면서 세금을 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우리 둘 간에 얘기해가지고 좀 낮추자. 그게 사실은 앞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.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 이런 관행이 없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좀 부동산 시장도 투명하게 가는 그런 계기를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중심을 갖고 힘있게 추진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은 낼 거 다 낸 다음에 투자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자주 팔고 사고가 결국은 거래 부담을 많이 늘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도 신중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개발이익 환수제나 기반시설 부담금 말이 참 어려운데요. 뭐 이 말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. 그냥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도 개발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겠다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, 학교, 뭐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시설들을 기반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결국 그런 게 들어가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?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좀 내라라는 원칙인 거죠. 그러면 앞으로 뭔가 짓는 데 있어서 부담금이라든지 정부에다 세금처럼 내야 될 돈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뭐 아파트 개발할 거 아니고 나는 질 거 아니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을 하나 늘려갈 때 요즘에 많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노후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는 거 있죠.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본인이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 18평 갖고 있다가 이게 새로 재건축이 돼가지고 한 33평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내고 가니까 이 집값이 기존에 내가 산 값보다는 한 2배 올랐더라.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저기 한 아파트가 올해만 되면 주민들끼리 모아가지고 우리 재건축하자.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담금들이 되게 늘어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웬만한 부담금을 다 내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가는 격들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담금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.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보유세 강화나 투기수요 억제 이제 이런 정부가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보유세 강화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많이 신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. 뭐 올해 재산세 이제 집 세금 내시나요 재산세? 예, 재산세. 내십니까? 글쎄요, 제가 냈던가요? 재산세는 이제 집이 있으신 분들이 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집이 있는데 예전에 재산세를 토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건물분에서 냈던 것들을 아마 작년부터는 이렇게 7월달, 9월달에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내는데 아마 뭐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만 않다면 재산세 부담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못 느끼실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집값이 조금 많이 오른 데라든지 또는 그 집값이 아예 6억 원이 넘어가지고 또는 9억 원이 작년 같은 경우 넘었다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내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진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을 하거나 뭐 재개발을 하거나 이게 굉장히 기존에 노후된 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새로 좀 지어가지고 주거 환경이 좋은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살지 못하고 나가는 꼴이 되는 게 내가 이것들을 내 월급으로 세금 내고 갖고 갈 수 있는 능력만큼의 아파트나 이런 투자를 하셔야지 이 부담 이상으로 하게 되면 집값이나 또는 부동산이 그 이상으로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화되고 담보대출이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사면서 우리는 뭐 등기부에다 그것들을 기재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죠.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 등본에 딱
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등기 자산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 작년에 크게 유행이 됐던 기획부동산 같은 데 전화 딱 와가지고 사모님 땅 사십시오. 이제 이런 전화들 많이 좋은 정보 있으니까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적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요. 그러면 야 너 좀 한 몇 천만 원 내, 너 내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땅을 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보니까 등기가 이전이 안 돼.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투자한 것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소유한 거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런데 그게 이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래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가 자꾸 이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이런 지역들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이런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땅 살 때는 어떤 실제 본인이 그 사용할 용도 아니고는 외지에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.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남지를 못해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투자했지만 이게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내 땅이 어딘지가 정확히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지분 형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00평을 샀는데 친구 3명이서 들어가서 누구가 이렇게 공동으로 지분이 3분의 1씩 지분은 들어가 있는데 내 땅이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.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? 예를 들면 내 친구는 빨리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좀 남겨가지고 뭐 애 학자금은 돼야 된다, 빨리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친구는 야 땅값 더 오르니까 갖고 있자. 그리고 나는 얘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입장이 되면 실제로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잘라. 근데 자를 수가 있나? 이게 지금 같은 올해부터는 그 땅을 이런 매매 목적으로 자르는 것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3명이서 동일하지 않으면 팔 수도 없어요.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괜히 땅값이 거기 평당 얼마 됐대. 그래서 돈 좀 벌었지 않니?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팔 수가 있어야죠. 그 돈이. 그게 암만 10억이면 뭐합니까? 내가 지금 내 손에 단돈 1,000만 원도 없는데 그 땅이 안 팔려서. 그러니까 그거를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판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급적이면 그런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좀 삼가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지분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땅을 잘라서 내 땅 어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. 그다음에 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뭐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은행에 있습니다만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좀 대출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가면 뭐 이거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됩니다.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요즘에는 은행 가서 대출 받기가 좀 여간 녹록한 게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